도대체 성공은 뭔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기서 시작을 하되 엔딩 고울, 마지막의 목표는 도대체 성공은 뭔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전의 젊은이들보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성공에 대한 욕망이 더 큰 것 같아. 저 때만 해도 제가 90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90년에 대학을 졸업할 때는 삶의 방향이 일정했어요. 뭐 때 되면 졸업하는 거고, 때 되면 취업하는 거고, 때 되면 결혼하는 거고, 때 되면 뭐 집 사는 거고. 왜냐면 나라가 크니까 아주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다 진급하는 거고 다 됐었어요. 특별하게 문제 없이.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시간이 지나도 딱히 정해진 트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불안하다고. 내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훨씬 심해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동경이 훨씬 강하고, 성공에 대한 동경이 강한 만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좌절도 많아요. 외롭고, 괴롭고, 스트레스에 복잡한 일들이 많지. 그리고 이미 시장은 포화야.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드리는 제가 마지막 솔루션은 글로벌 시티즌이 되라. 여기서 시작을 하되 엔딩 고울, 마지막의 목표는 글로벌 시티즌이 된다. 한국이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에 갇혀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재미없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이요,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딱 찍어서 유럽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전 세계에서 10위권이에요. 경제 규모상. 근데 불행하게도 전 세계 10위권인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중국 있지, 러시아 있지, 일본 있지, 미국 있지, 대단한 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약간 지리적으로 불행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에 갇혀 있는 삶은 전혀 모티베이셔널 하지 않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시티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산을 좋아해요, 산을.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잡지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서 봤어요, 산. 목표는 히말라야에 한번 올라가는 거였어요, 에베레스트에. 그래서 각 국가별로 있는 산 딱 지정해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뭐 몇 군데는 가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산이라는 산은 그냥 안 가본 산이 없어. 다 가봤다고. 근데 목표가 에베레스트야. 그럼 에베레스트에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에베레스트에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겠죠. 어딘가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해야지만 조금 더 높은 목표, 조금 더 높은 목표, 조금 더 높은 목표로 갈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자문하는 회사가 한 9개 정도가 됩니다. 그 자문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대표께서 10조가 되는 회사를 꿈꾸고 계세요. 아주 목표가 크시죠? 지금 6천억도 적은 건 아닌데 10조면 몇 배야 도대체? 한 대여섯 배를 성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10조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6천억 하는 회사가 10조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경영관리 하시는 부사장님에게 미션을 줬어요. 경영관리 부사장님이랑 저랑 같이 세계대학교의 사업 확장 담당하는 교수님을 만나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세 분 다 모셔서 이 회사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6천억 회사인데 10조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 했나, 도요타는 어떻게 했나, GM은 어떻게 했나, 애플은 어떻게 했나, 이론적으로는 어떤 레슨이 있나 막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프로젝트가 지나갔어요. 근데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개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성과 있는 상태에 데려가다 보면 예상치도 못했던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10조가 되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10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기회가 팡 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작은 성공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스몰 석세스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작은 성공이 이렇게 누적되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질과 량이 변화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이 질과 량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구전에 의해서 결정해요. 지금 내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와 이게 너무 좋아, 와 이게 너무 좋아 하잖아요. 그러면 구전이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빵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돈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큰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은 작은 성공도 못 이뤄. 그 이유는 뭐냐? 근거가 부실한 거예요. 근거가. 이제 이 근거를 제 수업에서는 핵심 경쟁력이라는 단어로 이제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시대의 트렌드를 쫓아서 작은 성공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답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시장에서 반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소명처럼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빵 터지는 거예요. 물이 들어온다고.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고기를 잡으려면 배도 있어야 되고 그물도 있어야 되고 될 거 아니에요. 배도 준비 안 하고 그물도 준비 안 하고 밤낮 큰 고기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회가 왔을 때 소용이 없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제목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공이지만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큰 성공으로 갈 수 없다. 입니다.